생방송별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중입니다. 아직은 바람 끝이 매서운데요. 그래도 볕이 좋아서인지 창밖을 막 보고 있으면 어디로 막 그렇게 나가고 싶고 막 떠나고 싶고 막 이래요. 주말에 나들이 다녀왔다는 분들께 이렇게 사진을 딱 보니까요. 뭐 이 매서운 바람도 막지 못하는 게 봄에 대한 설렘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비도 바람도 추위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올 봄에는 여러분 제대로 한번 떠나보시자고요. 네, 고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문자 키워드입니다. 봄에 가고 싶은 여행지 누구랑?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뭐 꽃 따라 바람 따라 또 여러분들의 입맛 따라 올 봄에는 어디로 누구랑 함께 가고 싶으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여러분이 가고 싶은 장소 보내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은지 사연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방송별 첫 소식은요. 보기만 해도 신선함이 물씬 풍기는 건강 채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중 무휴 1년 내내 드실 수 있는 채소 중에 하나고요. 겨울에 지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최고라는 채소, 그 주인공을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소풀, 부채, 부초, 난총, 소리라 불리는 슈퍼푸드의 대명사 부추. 한 번 뿌린 씨로 해마다 파릇파릇한 잎을 내어주는 부추의 모든 것. 지금 소개합니다. 아직 바람은 차지만 햇살만큼은 봄이 성큼 다가온 걸 느낄 수 있는 요즘인데요. 겨우내 움츠려들었던 몸을 위해 원기 회복에 딱 좋은 채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부추를 찾아 들어간 하우스 안은 노랗게 익은 천혜향만이 가득했는데요. 진한 향이 하우스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추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나무들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망감류 나무인데 그 사이에다가 부추를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부추예요? 네네. 위로는 노랗게 익은 천혜향이 땅 위엔 파릇파릇한 부추가 잔디같이 쫙 깔려 있었는데요.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식탁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자라고 있어서인지 정말 싱싱해 보이더라고요. 부추를 1년 내내 재배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부추를 좀 봄에 많이 먹지 않나요? 부추는 겨울에도 땅속에서 얼지 않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속에서 모든 영양 성분을 머금고 있다가 봄에 새싹을 피우는 그런 부추가 가장 좋은 부추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오는 부추는 산삼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좋은 부추라고 해요. 추운 겨울도 거뜬히 이겨내는 부추. 부추의 향으로 저는 이미 봄을 맞이했습니다. 향이 진짜 좋아요. 봄내음 같아요. 그 진짜. 봄내음의 예. 그 싱그러운 향이 예. 오, 이거 그대로 맞아. 다 느껴진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자꾸 맡아보게 돼요. 일하면서도. 비타민이 풍부하고 혈액순환에도 좋은 부추를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식탁에서 부추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뭐 고기에다 싸서 먹기도 하고 특히 국밥 같은 데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 부추가 어디에 그렇게 좋을까요? 이 부추가 생명력이 강한 채소라 그런지 이게 강장에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에서는 금기식품의 하나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불교에서 특별히 먹지 못하게 하는 음식 오신채 중 하나인 부추. 그만큼 대표적인 슈퍼푸드 강장 채소라는 거죠. 사시사철 재배가 가능한 부추는 수확 후 바로 포장을 하는데요. 발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랍니다.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덕분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추가 1년 내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부추가 우리 집 효자작물이에요. 바로 그때 사장님께서 분말을 갖고 나오셨는데요. 딱 보기에도 녹차가루 같아 보이지 않나요? 가루의 정체가 궁금해 여쭤보니 건조시킨 부추로 만든 부추 분말이더라고요.
직접 재배한 부추로 만든 분말은 매일 아침 건강식으로 즐길 수가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잔에 들어가는 분말로 보면은 이거 한 봉지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 아니 이게 아침 공복에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채소를 어떻게 보면 잔뜩 뿜고 있잖아요. 분말은 다양한 요리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부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부추전을 만들 때도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반죽을 하실 때 밀가루하고 같이 하면은 이게 부추 분말이 완전히 미세해서 이게 잘 풀어지지 않고 엉키거든요. 먼저 물에 분말가루를 풀고 그다음 밀가루를 더해 부추전 반죽을 하면 되는데요. 오랜만에 저도 실력 발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름에 잘 붙여진 부추전, 맛있어 보이죠? 이게 분말을 넣어서 그런지 보통 먹었었던 부추전보다 향이 훨씬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향이 훨씬 좋고 식감도 좋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더 좋은 게 네. 색깔이. 맞아요. 색깔이 막 녹두전 같기도 하고 막, 네, 막 네. 녹색녹색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봄을 보는 것처럼 색이 참 예뻐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계란과 부추가 만났습니다. 부추엔 비타민과 철분이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는 물론 시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영양 만점 반찬으로 손색이 없겠죠?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이지만 부추가 더해지니까 맛이 더 좋더라고요. 어머니 아까 그 부추 분말 굉장히 조금 넣었잖아요. 네. 근데 왜 부추의 풍미가 이렇게 강하죠? 네, 부추는 진짜 가성비가 좋은 채소예요. 시장에 가면은 조금 이렇게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드실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네. 부추는 영양도 만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가성비가 맞아요. 최고죠. 맞아요. 역시 음식하면 고기가 빠질 수 없겠죠. 거기에 부추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랍니다. 그렇게 몸에 좋다는 부추. 어머니 이제 겨울 얼마 안 남았지만 건강하시라고. 네네. 아. 그냥 부추랑 같이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 고기를 분말에 찍어서 드시면 또 새로운 맛이 날 거예요. 잡냄새도 없으면서. 그래도 이게 주인공이니까 바로 찍고. 부추 분말이 삼겹살의 느끼함을 확 잡아주더라고요. 별도로 채소를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 채소를 같이 먹은 것도 부추향이 확 퍼지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녹차? 네, 약간 좀 약간 싱그럽고 고소한 네. 그런 맛이 느껴지죠? 네네, 맞아요. 부추 분말이 그런 향이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색깔부터가 굉장히 빛이 보여요. 마지막 활용 점정은 부추 분말을 넣은 디저트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부추를 뭐 쌈을 싸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국밥에 넣어 먹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추를 먹으면서 뭔가 봄에 성큼 다가간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네, 부추가 건강하게 겨울을 난 것처럼 겨울 건강하게 되시고 싱그러운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비타민, 철분이 들어있는 부추는 면역력 강화는 물론 원기 회복에도 좋은데요. 파릇파릇한 부추로 겨울에 지친 체력 회복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부추의 그 초록색 싱그러운 그 색깔만 봐도 벌써 봄인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게 뭐 봄나들이 다녀온 것 같습니다. 새싹. 예. 새싹. 이 네.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신장 기능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또 게다가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뭐 여성분들 뿐이겠습니까? 이 몸에 건강에 부추가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부추가 뭔가 풀, 채소 이러니까 약간 먹기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분말로 해서 뭐 삼겹살도 찍어 먹고 우유나 요거트에도 이렇게 타서 먹으면은 이게 뭐 맛도 이렇게 거부감 없이 네. 쉽게 먹을 수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찾으실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부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부추전, 그리고 또 부추로 담근 김치, 아, 그렇죠. 뭐 요 네. 정도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만 먹어도 부추가 너무 맛있다는 걸 날이 가면 갈수록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분말로까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진짜 활용도가 높은 식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분말로 두면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댁에도 냉장고 안에 이제 분말 두고 뭐 이것저것 찍어 드시기도 하고 어디에 타 드시기도 하고 하면은 절로 이 봄의 건강을 다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부추가 이렇게 다양한 활용도만큼이나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지웅 씨 혹시 알고 계세요? 부추에 부추를 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부추? 뭐가 있죠? 예, 보통 솔이라고도 하고요. 솔. 또 네, 정부지라고도 하고 그러네요. 각 지역마다 이 부추를 부르는 이름이 상당히 다른데요. 이렇게 건강 채소의 대표로 꼽히는 부추, 이 기분 좋은, 기운 좋은 부추로 봄을 맞이하면서 건강 밥상 챙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추로 건강 챙기시고 또 여행도 떠나셔야 되죠. 오늘의 생방송비 문자 키워드 올 봄에 가고 싶은 여행지 누구랑 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샵 1991번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저는 방금 뭐 부추 보면서 초록색 원 없이 구경했지만 사실 저는 그 초록색의 그 싱그러운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 봄에는 예, 그 고창에 있는 청보리밭에 쫙 펼쳐진 그 초록색 기운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보고 싶습니다. 청보리밭. 네, 뭐 저희 가족들이랑 함께 가족들과 가면 함께. 참 좋을 것 같아요. 초록도 봄의 색깔이지만 저는 봄의 색깔 하면은 이 노란색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서편제, 영화 서편제를 찍었던 전남 완도의 청산도에 가서 노란 유채꽃도 보고 이 바다와 돌담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 풍경을 보면서 뭔가 봄을 한껏 느껴보고 싶어요, 저도. 갈 데가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예, 볼 것도 예. 많고요. 자, 여러분께서는 누구랑 어디로 봄 나들이 가고 싶으신지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선물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예, 자, 똘벌 퀴즈. 자,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놀랐네요. 포만감이 빨리 오고 포만감이 빨리 오고. 양도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되고 골라 싸는 재미가 있는 요리는 이런 걸 문제라고 내십니까? 너무 쉽잖아요. 뭐죠? 쌈이죠, 쌈. 맞습니다. 예, 골라 싼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문제를 네.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쌈의 역사를 새롭게 바꾼 신흥 강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쌈은 좀 잘 아는데. 예. 이곳에 가보시면 달라지실 겁니다. 대구로 함께 가보시죠. 복을 부른다 하여 복쌈이라 부르며 삼국시대부터 즐겼다는 쌈. 발효식품과 함께 우리나라의 특별한 식문화인 이 쌈이 변화하고 있다는데 무한한 쌈의 매력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화끈한 청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곳. 가게 안은 코끝 알싸한 매운 향이 가득한데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이것이 화끈한 사랑을 받는다는 그 메뉴? 쭈꾸미 먹고 있습니다. 푸짐한 주꾸미 한 상. 그때 포착된 범상치 않은 움직임. 손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손바닥을 펼친다. 그리고 그 위에 깻잎을 올린다? 저희가 제일 매운맛을 시켜가지고요. 너무 매우면 못 먹을 것 같아서 쌈에 싸먹고 있습니다. 공든 쌈이 무너질까 평소 숨겨왔던 식탐까지 모두 담아 한 쌈 싸는데 그런데 뭔가 아쉬운 느낌. 이건 뭐지? 사장님, 찌개쌈 하나 추가요. 치즈쌈 추가했는데요. 여기는 쭈꾸미 매번 매운 거 시키는데 매울 때마다 그 같이 시켜 먹어야지 없으면 안 돼요. 쌈은 싱싱한 채소로만 즐긴다는 생각, 그 고정관념을 깨는 쌈 제조 현장. 또르띠아 위에 모짜렐라를 올리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 치즈쌈. 그러나 그 맛의 조화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데.
쌈과 함께 시작되는 주꾸미 제대로 즐기기. 팬 위에서 더욱 부드럽게 녹은 치즈. 그 치즈와 주꾸미만 즐기는 심플족이 있는가 하면 채소쌈에 치즈쌈을 곁들이는 실속파도 있다는데 치즈쌈 하나 시켰을 뿐인데 주꾸미 즐기기가 더욱 풍성해졌다. 쭈꾸미의 매콤함과 치즈의 부드러움이 조화롭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꾸미 치즈쌈에 그 치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새우도 들어가 있고 순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조화롭게 먹다 보니까 참 맛있습니다. 평소에 매운 거 먹으면 다음날 속이 쓰린데 치즈하고 같이 싸 먹으니까 속도 안 쓰리고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치킨과 치맥의 성지인 대구. 이곳에 치맥의 명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조합이 있다는데 사장님 여기 파닭 주세요. 사장님 여기 피자닭 주세요. 이미 치느님을 영접하기에 푹 빠진 사람들. 그들을 잘 살펴보면 그 새로운 조합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드디어 찾았다. 쌈과 치느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찾아 헤매던 그 조합 쌈라? 쌈닭은 저희 집 대표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또띠아와 5가지 토핑 그리고 양념류를 같이 섞어서 쌈 싸 드시는 치킨입니다. 쌀 반죽으로 고소함과 바삭함을 더한 쌀치킨과 여기에 특별함을 더해줄 5가지 토핑과 또띠아가 만나면 따로 먹어도 맛있고 싸 먹으면 더 맛있는 쌈치킨 완성.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치킨을 많이 먹는데 치킨을 그냥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치킨도 요리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치킨을 이제 고기라면 상추처럼 나머지 다른 거랑 싸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쌈닭 메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쌈닭 나왔습니다. 아직도 조금 낯선 그 조합. 그런 쌈닭에도 정석이 있다. 또띠아에다가 요 양념 소스를 묻히시고요.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토핑 안에 얹으셔가지고 치킨 넣어서 싸서 드시면 되거든요. 엄마, 단 한 번 알려줬을 뿐인데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습득과 응용력이 발휘되는 기이한 현상. 제가 원래 케밥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한 입에 쌈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내 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토핑과 소스로 쌈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속도 든든해진다. 치킨은 항상 옳지만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 메뉴들에 비해서 이렇게 쌈에 싸 먹으니까 안 질리고 색다르고 맛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야식을 먹을 때는 되게 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띠아하고 다 같이 싸서 먹으니까 푸짐하고 허전한 감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가게 안은 이미 그 새 친구를 기다리는 이들로 가득하고 사장님 문어전복 삼합 주세요. 홍어와 보쌈의 환상궁합에 도전하는 그 주인공들은 바로 이 수족관 안에 있다. 여기 보시면 전복이랑 문어랑 차돌박이랑 돌판에 구워 먹는 게 삼합입니다. 싱싱하게 살아 숨쉬는 문어와 전복 그리고 매일 공세우는 차돌박이. 대체 이 조합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 제가 유럽에 갔다가 문어를 버터에 구워 먹는 걸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됐고요. 제가 문어는 동해안 후포에 가서 동해 참문어만 가져옵니다. 직접 경매 받아오고요. 완도에 가서 전복 가져오고요. 신선한 해산물과 차돌박이의 합은 이 불판 위에서 더 조화로워지는데 요리는 눈으로도 먹는다 하지 않던가. 보기만 해도 벌써 속이 든든해진다. 삼합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앞접시에 깻잎 올리시고요. 차돌박이랑 참문어랑 전복 올려서 요 장아찌랑 같이 싸 드시면 됩니다. 재료들이 지글지글 소리와 맛있는 냄새를 내며 익어가면 이제 제대로 함께 즐길 시간이 됐다는 신호일 터. 하나하나 먹어도 맛있지만은 삼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어, 전복, 그다음에 차돌박이 요 3개를 묶어서 깻잎하고 마지막에 완성을 시켜주면 진정한 삼합이죠. 이게 문어, 전복이 씹히면서 식감도 좀 있고 마지막에 깻잎을 씹으면 그 느끼함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 느끼하지도 않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근데 최고입니다.
젓가락은 바빠지고 말수는 적어지는 걸 보니 해물 삼합의 조합 일단 성공적인 것 같다. 건강과 복을 불러 명을 길게 해준다는 명쌈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함께해온 쌈. 이번 주말 색다른 조합의 독특한 궁합, 푸짐하고 든든한 쌈으로 복스러운 한 끼를 맛보는 건 어떨까? 야, 셋이 쌈 먹다가 둘이 쌈나도 모를 만한 다양한 이 쌈 요리들을 만나봤는데 제가 사실 매운 요리를 잘 못 먹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이렇게 곁들여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깻잎에, 김에, 뭐 쌈무, 또 치즈까지 탁 해서 먹으면 저도 주꾸미 볶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훨씬 뭐 안 맵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아까 보셨죠? 우리가 매일 먹는 치킨을 좀 색다르게 먹는 방법. 또르띠아에 5가지 토핑을 얹어서 쌈을 싸먹는 쌈치킨. 이건 약간 얼핏 보면 월남쌈 같기도 한데 집에서도 그냥 집에 있는 재료들 이렇게 토핑으로 놓고 그렇죠. 쉽게 좀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것저것 본인이 좋아하는 또 재료로 해 드시면 될 것 같고 이 치즈쌈 주꾸미나 쌈치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골라서 싸 먹는 재미도 있고 또 다양한 맛도 즐길 수 있어서 먹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문어, 전복, 차돌박이 삼합은 사실 전 처음 봤거든요. 저도요. 예, 이거는 뭐 싸먹는 재미도 있을 뿐더러 몸보신까지 저절로 될 것 같은데요. 네. 야, 정말 대구의 이 something special, 예. 이색적인 쌈 요리들 잘 봤습니다. 저도 꼭 이 몇 가지는 도전해보고 싶네요. 서로 먹겠다고 막 쌈 나면 안 되는데요. 네. 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지역의 명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인사동이 있고 또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는데 순천에는 이 순천 문화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순천으로 가기 전에요. 또 이 리나와 함께 대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새롭게 자리 잡은 이색 문화 공간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도시. 대전의 어제와 오늘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통 연날리기 대회에서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려보고요. 대전의 지난 날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박물관 나들이. 분위기 있고 아담하면서도 뭔가 감정 담아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의 공연 명소가 되고 있는 카페에서 대전의 내일을 노래하다. 보고 듣고 즐기는 다채로운 즐거움이 있는 대전으로 리나와 함께 떠나보시죠. 대전의 3대 하천으로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사계절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갑천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뚜시에 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좀 되면 봄에 꽃도 피고 여름에 뼈도 딸 수 있으니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와, 아니 근데 저거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저거 뭐예요? 파란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수십 개의 연들. 갑천 하늘의 연이라니 요즘은 흔히 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전 연날리기 축제입니다. 옛날에는 연이 흔한 놀이였지만 지금은 특별한 행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옛 추억이 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소원을 담은 연을 직접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연을 만드니까 옛날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 연 날렸던 생각이 많이 나고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직접 해보려니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한국에 정말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날씨가 춥지만 가족끼리 나오면서 연도 만들고 옛날 전통 모습을 알려주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순풍이 불어오니 이제 연을 날려볼 시간. 아빠의 손을 잡고 날리는 소원의 연부터 나 잡아봐라 약 올리는 것 같은 익살맞은 연, 그리고 커다란 방패연까지 다양한 연 구경도 솔솔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모양으로 구분을 하자면 다이아몬드 모양, 마름모 모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오리, 마치 이제 물고기 가오리를 닮은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름을 가오리연이라고 붙였고, 또 여기 지금 있는 연 이제 방패를 닮은 방패연이에요. 이렇게 네, 꼭대기를 이제 머리라고 부르고 머리의 양 끝 부분을 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부분, 여기를 이제 사람 몸 가운데 배꼽이 있듯이 이제 연도 이제 배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가로지르는 중앙 이 부분을 이제 배 옆에 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범상치 않은 포스를 뽐내는 연이 있었으니 꼭 한 마리 검은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 같죠.
보통 우리가 날리는 연들은 좀 사이즈가 좀 크기가 작잖아요. 근데 네. 얘는 일단 크기가 한 3m 정도가 돼요. 와. 그러니까 넓이가 3m 정도가 되면서 또 연이 한 개가 아니라 한 3개를 하니까 힘이 한 3배가 되는 거죠. 거의 막 차가 막 끌고 가는 정도의 힘이 나와요, 이게. 와, 그러면 이렇게 연 날리는 거는 좀 어떻게 배우고 날려야 돼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제 고로 뭐 당기는 거에 따라서 연이 움직이는데 네. 한 30분 정도만 배우시면 되나요? 뭐 자전거 정도 타는 그 정도 실력이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네. 야심차게 연 날리기에 도전. 그런데 힘센 연 앞에서는 씩씩한 리나도 연약한 여자가 되네요. 와, 이 힘이 장난 아닌데요? 놔주고. 네. 멋있게 날아가는 만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 땡기고 놔주는 그 힘이 잘 맞춰야 멋진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해볼 수 있던 거라 너무 좋아요. 손이 약간 아프지만 아마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멋진 날아가는 모습. 이번엔 대전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대전 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빼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알차게 꾸며진 이곳. 리나도 천천히 둘러보며 대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연이네요. 제가 좀 전에 연은 날린 것 같거든요. 박물관에서 볼 수 있으니까 또 반갑네요. 이 연은 지금 액막이연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정월대보름에 날리게 되는 연이에요. 그 정월대보름에는 여러 가지 세습풍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날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송액 영복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액을 보내고 복을 불러들인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연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대전은 선사시대부터 농경문화가 발달된 지역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유화과 충절의 고장으로, 근대의 대전은 1904년 경부선 철도가 도입면서 본격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전시관 한편에는 옛 역전거리를 고스란히 옮겨놨는데요. 이곳에 있으니 빠듯한 열차 시간 사이에 가라국수를 먹던 그 시절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대전에서 지금 오래 살고 있지만 이런 모습을 정말 처음 봐요. 뭔가 되게 느낌이 있고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멋진 아파트보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냥 빠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번엔 기분 좋은 음악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겨보는 리나. 이곳은 지난해 4월 문을 열고 대전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무대가 중심이 된 독특한 카페입니다. 대표님, 이곳으로 오기 전에 제가 많이 고민도 해보고 과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정말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곳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 커피와 음식을 즐기시면서 또 이제 공연 문화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입니다. 공연료도 격식도 없습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한데요. 매주 토요일 저녁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 이곳. 먼저 성악양상부 해유매우 소리가 공간을 메웁니다. 작은 무대인 만큼 무대와 관객의 거리는 더 가까이. 공연에 대한 몰입도도 최고인데요. 언뜻 보면 카페에서 운영하는 작은 공연장 같지만 이곳의 시작은 남다릅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누구나 편안하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무대를 세운 후 공연을 쉰 건 단 2번뿐. 매주 새로운 무대를 꾸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약속된 요일에는 공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대관료를 제가 거의 공연팀들한테 받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음료라든지 음식을 싸게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수익을 이제 창출을 하고 공연팀들은 이제 여기서 티켓을 하던 이제 무료로 하던 자유롭게 이제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대전 시민들이 공연 문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는데요. 공연장을 찾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던 관객들도 무대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연장이라고 찾아간다기보다는 늘 와서 커피 마시는 공간, 또 늘 와서 사람들하고 만남을 갖고 있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왔을 때 예술가들이 공연까지 해줬을 때 시민들하고 또 공연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또 소통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앞으로 이곳에서는 뮤직 페스티벌이나 플리마켓 같은 다양한 소통 이벤트가 열릴 계획입니다. 지역의 예술인과 시민들의 만남, 작은 시작이지만 이런 노력이 대전의 내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며 기분 좋은 멜로디로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무엇보다도 밥값이 다른 식당보다도 훨씬 싸고 또 커피값도 훨씬 싸고 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공연도 볼 수 있고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고 매주 공연 프로그램도 바뀌고 되게 다채롭고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시 오고 싶어요. 대전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 떠나본 여행. 늘 바쁘게만 지나치던 어제를 추억하고 박물관으로 가볍게 떠나는 대전 역사나들이, 그리고 음악으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만나봤는데요. 새봄, 대전의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곳 하면 인사동을 손꼽죠. 순천에도 바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순천 문화의 거리인데요. 이곳이 예전에는 순천부 읍성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인 풍경들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그 옛날 순천의 모습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순천 문화의 거리를 찾아가 보세요. 이곳은 순천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천년 역사의 박물관이자 오래된 풍경 속에 순천의 오늘이 살아 숨쉬는 넉넉한 품. 천년의 시간을 오가는 순천 문화의 거리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스파이더맨이 반기는 이곳, 마치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여긴 대체 어떤 곳일까요? 책들이 많은 걸 보니 혹시 북카페가 아니냐고요? 이곳은 미술 작가인 주인장과 미술 전공자들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카페. 눈길 가는 이 제품들 역시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덕분에 차 한 잔과 작품 감상을 함께할 수 있는 곳이죠. 커피 조명이에요. 커피 조명. 여기 커피 들어있잖아요. 불 한번 켜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밝기 조절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제가 가장 밝게 한 거고요.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이 넘쳐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은은한 커피향이 그 빛의 속도만큼 퍼져나갈 것만 같은 스탠드와 시간을 덧입힌 빈티지한 액자들. 예술작품이면서 동시에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들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지금 청바지로 만드신 건가요? 네, 청바지로 만든. 수첩이네요. 네. 청바지로 만든 수첩인데 여기 쭉 둘러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 오시면요, 일반 그 전시 문화 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직접 그림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또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이런 문화 공간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가 군단이 의기투합해 만들었다는 또 다른 공간. 100년 된 한옥을 리모델링한 갤러리, 기억의 집입니다. 지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굴뚝 위에 올라앉은 고양이 한 마리.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3년 전에 이게 비어있던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에 처음에 저희들이 와보니까 고양이들 집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유리창도 깨져 있고. 그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계속 문화예술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이곳이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고 문화에서 채워지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이쪽에는 지금 저희 갤러리가 있고, 또 이쪽에 지금 입주 작가들이 있습니다. 레지던시 작가들이 여기서 활동도 하고 거주하면서 이제 작업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억의 집. 예술 작품을 만나는 갤러리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마을 분들과의 소통의 장이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곳은 또 어떤 행복한 기억들로 채워질까요? 자, 이번엔 순천의 역사적인 시간들을 만나볼까요?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 진짜 시간 여행을 하고 싶다면 이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 길라잡이입니다. 고려시대 유적이자 청백리의 상징인 팔마비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거리 곳곳에 남아있는 순천 부읍성의 흔적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전 순천 부의 지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 또 동그라미, 여기 그럼 이 둥근 지구처럼 생긴 게 지금 순천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네, 조선시대에는 여기 순천부라고 불렀습니다. 걸어다녀 보면요, 이렇게 동그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지도를 지리학자가 그리는 게 아니라 화원들이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적 감각을 살려서 그려서 실제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아름답게 그렇게 그렸죠. 그래서 지금 모습이 동그란데요. 조선 세종 12년인 1430년 외구의 침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최윤덕 장군의 지휘하에 축조됐다는 순천 부읍성. 읍성터 안에는 고려 성종 당시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는 향교가 자리해 있습니다.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지방에 세운 국가교육기관인 향교. 그 옛날 공자왈, 맹자왈,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을 이곳에선 현재 전통 제례와 예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정비, 공적비, 거사비 등 14기가 넘는 비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순천 향교. 그 초입에는 향교와 제법 어울리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책방입니다. 이곳의 주인장은 2007년에 등단한 진짜 시인.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좋은 시들을 모아 소개하고 작업실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공간을 나눠 쓰는 독립책방의 주인장이죠. 함께 시를 즐기고 생각을 모으는 특별한 책방. 주변 눈치 보지 않고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문화의 거리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생각구름은 문화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술가들이 토론하고 교류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순천 문화의 거리의 또 다른 볼거리는 바로 공방들. 가죽, 향수, 바느질, 도자기 등 손재주 좋은 분들이 모인 거리입니다. 생활 속 도자기를 감상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는 이 도자기 공방 주인장의 꽃 놓는 솜씨는 그야말로 수준급. 발길 닿는 곳곳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리. 천년 역사를 간직한 성벽을 허물었던 일제강점기라는 모진 시간도 이제는 하나의 풍경이 됐습니다. 질비하게 늘어선 카페들 사이 오롯이 그윽한 향기를 품고 있는 전통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던 초창기부터 문을 열었다는 이 찻집은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가 매력적. 차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하지만 찻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차맛. 전통 차 예절 지도사인 전문가의 손길 속에 차가 내려지는 동안 손님들 수다 산매경에 빠져듭니다. 분위기한 게 살아보지 않은 그 시대였지만 왠지 약간 알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드는 거예요. 자주 오시나 봐요. 밥 먹고 나면 막 차가 먹고 싶어요. 커피 먹고 싶고 그러시. 예와 문화가 갖춰져서 고즈넉하니 참 정겹잖아요. 그리고 편안하고 그게 참 괜찮아서 가끔씩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차 한 잔의 기다림을 더욱 설레게 만드는 그런 곳이죠. 주인장의 수십 년 내공이 완성시킨 그윽하고 진한 전통차의 맛과 향. 계절마다 그 계절에 어울리는 차가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계절엔 어떤 차가 좋을까요? 주로 겨울에는 어떤 차를 주로 많이 찾아요? 겨울에는 보통 이제 좀 향이나 맛이 무거운 발효차를 많이 드는 편이죠.
전문가가 직접 만든 정성 들인 전통차를 마실 수 있고 전통차 예절까지 배울 수 있어서 문화의 거리를 찾는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사랑방으로 통하는 곳. 은은하게 풍겨오는 차의 매력처럼 전통과 역사의 향기 속에 오늘의 온기가 채워져 가는 곳. 순천의 특별한 어제와 설레는 오늘을 만날 수 있는 이곳. 여기는 순천 문화의 거리입니다. 지역 작가들의 이 관심과 애정으로 새로운 숨을 불어넣은 순천 문화의 거리. 한옥집의 담벼락을 따라서 그냥 쭉 찬찬히 걷기만 해도 참 여유가 생기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고양이들이 살던 빈집이 갤러리로 변신을 하고 이 공간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됐다는 것만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즐거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이 친절한 길라잡이의 그 설명과 함께 찬찬히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의 역사, 여행의 즐거움, 여기에 배움의 즐거움까지 더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여행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유롭게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봄에 가고 싶은 여행지 누구랑이었는데요. 문자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161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 보러 가고 싶어요. 작년에 신랑이랑 갔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고 싶네요. 어머니 같이 가주실 거죠? 라고 하트 붙여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보세요. 그냥 철쭉을 보기만 해도 와. 사실 철쭉도 봄의 대표적인 꽃이기 때문에 아 철쭉 피었구나 봄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지리산에서 핀 걸 보니까 정말 그림처럼 예쁜데요. 뭐 시어머니 뭐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곳에 같이 가면은 예쁜 꽃 보면서 그냥 그런 뭐 갈등도 사르르 다 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며느리가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디 안 따라갈 시어머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한번 네. 말씀해 보시고요. 3172님. 올해 대학생, 중학생 되는 딸들을 위해 제주도로 봄 여행 가고 싶어요. 유채꽃이 너무 예쁘죠? 라고 아마 전에 가셨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주 하면 뭐 유채꽃, 유채꽃 하면 제주.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대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추억 여행으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0286님 문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제주도로 여행 가고 싶어요. 7살 우리 딸이 비행기 타고 싶다고 매일 징징대는데 사실 엄마인 제가 더 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외국 같은 곳이 제주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비행기 또 한번 타고 오면은 우리 7살 딸이 또 가고 싶다고 막 그럴까 봐 또 걱정이 되는데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99999님. 지금 아내가 둘째 임신 중인데요. 강원도로 태교 여행 가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바닷가도 보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강원도도 뭐 바다도 있고 워낙에 좋고요. 자연 풍경이 좋다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다녀오신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아마 좋은 태교 여행이 될 것 같네요. 네, 특히나 강원도 이 바닷가에서 기운을 탁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0694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3월에 산악회 회원들과 중국 귀주로 여행을 갑니다.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대로 힐링도 하고 재미있게 놀아볼 생각입니다. 라고 들뜬 마음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중국 귀주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 어떤 곳일지 궁금하고요. 이런 외국은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라서 더 설레고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중국 귀주 가셔서 함께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으셔가지고요. 저희 생방송비로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589님 문자입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방학 동안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예쁜 딸들하고 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몇 년 전에 가봤던 제주 협재해수욕장 잊을 수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협재해수욕장은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예. 너무 예쁘죠. 역시나 제주가 좀 가족 여행지로 가장 인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풍경도 좋고 또 먹을 것도 많으니까 저희가 또 소개해드린 곳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제주도를 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3332님 문자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동창들과 강원도 속초로 여행 가고 설악산도 가보고 동해바다 일출도 보고 싶어요.
맛있는 회는 덤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강원도도 많네요, 여행지로.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바다 있는 쪽을 좀 선호하시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아, 예. 바다를 뭐 여름에만 갈 게 아니라 봄에도 가고 또 겨울바다는 겨울바다대로 또 낭만이 그렇죠. 있고 바다를 여러분 많이 가고 싶으시군요. 예. 예. 시간 한번 내셔서 봄바다 보러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곳이 어느 곳이든 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생각을 바꾸고 재료를 바꾸고 또 이 고객들의 입맛도 바꾼 맛집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흔하디흔한 음식이 지겨우신가요? 뭔가 새로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주목하라! 한 끗 차이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음식의 맛있는 변화? 생각의 전환이 손님을 부르는 마법이 된다. 졸업식에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짜장면이죠. 그런데 까만색 자랑하는 짜장면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잘못 찾아온 건 아니겠죠? 우리 집 트레이드 마크는 된장짜장입니다. 까만색 짜장면 옆에서 강한 존재감 뽐내는 된장짜장. 짜장면보다 토마토 스파게티를 더 닮은 신기한 녀석? 된장의 구수한 맛을 살려서 손님 발길 사로잡는 데 성공한 퓨전 짜장. 중식의 매력이자 필수 코스, 시원한 불맛 입혀 그 맛을 더하고요. 이제 이 특별한 짜장면의 활용 점정만이 남았습니다. 일반 짜장과는 확연히 다른 한 끗 차이. 이제는 당당히 말하리요. 된장 넣었어요. 된장과 아삭한 야채의 기묘한 콜라보 되시겠다. 저희는 좀 더 색다른 걸 하기 위해서 된장으로 한번 볶아가지고 된장짜장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된장으로 하면은 손님들한테 좀 더 건강하게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개발해. 신선한 재료 가득한 재래시장으로 직접 발품 파는 사장님.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배추 한 단하고요. 양배추 한 망하고 한 망 얼마라고요? 14,000원. 14,000원? 다 좋네, 그죠? 양배추 좋아요. 신선한 재료로 맛을 내니 사람들 발길 사로잡는 건 시간 문제. 뭐 식사 뭐 하실까요? 된장 짜장. 짜장 같이 먹어요. 매눈 사장님이 직접 고른 재래시장표 신선한 야채에 이 집의 비밀 병기 된장을 넣어주면 손님 사랑 듬뿍 받는 된장짜장이 만들어집니다. 사장님의 열정이 가득 담긴 만큼 붉은 된장 소스가 참 인상적이죠. 그릇에 담겨지기가 무섭게 손님상으로 직행하는 인기 메뉴입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다들 한 그릇씩 잡고 너나 할 것 없이 선보이는 빠른 젓가락질. 도대체 맛이 어떻길래? 된장이 들어가서 그런지요. 맛이 구수하고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네요. 된장이라고 해가지고 좀 짤 줄 알았는데 짜지도 않고 생각보다 고소하고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먹기 아주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의 인기 비결 하나 더, 저렴한 가격도 그 비결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 운영해서 줄인 비용 덕분에 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요. 손님을 생각하는 사장님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된장짜장. 이곳의 한 끗 차이는 된장뿐만이 아니라 손님들을 생각하는 사장님의 마음도 포함될 수 있겠죠? 여기에 입이 큰 사람이 요리한 음식이 있다던데? 한 입만 먹어도 입이 터질 것 같네. 입이 터진다고요? 이 토스트 어떠세요? 너무 맛있구나. 하나만 먹어도 터질 것 같아요. 턱이 아플 진짜. 이 큰 사람이 유리한 게 맞나 봐요. 입 작은 사람은 도전하지 못하는 두 번째 한 끗을 찾으러 왔습니다. 스테이크 스페셜 토스트 하나 주세요. 이게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입이 터진다 해갖고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소문을 듣지 않니 이곳에서는 입 운동은 필수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 집에 오시면 한 입에 먹기 힘든 토스트가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토스트를 생각해보면 두 장의 빵 사이에 재료들이 들어있기 마련인데 일단 처음으로 들어가는 양배추 향으로 시선을 압도하고 여기에 빵을 올리면 끝이다? 이곳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빵이 3층이요, 속이 2층이니 세기도 입 아픈 재료들의 향연, 이리하여 왕 토스트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단일까요? 일반적으로 토스트는 빵이 2장인데 한 개 먹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2개 먹자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빵을 3장 넣어서 만들면 딱 맞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이 간다면 토스트 먹는데 생과일 주스가 빠질 수 없죠. 이곳에서는 독특하게 겨울철 대표 과일 귤을 이용한 귤 주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귤과 주스는 익숙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합친 귤 주스 좀 생소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뭐 커피나 탄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생과일 많이 찾으시는데 또 겨울철 과일이고 하셔서 속에 부담도 없고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3단 토스트와 귤 주스의 궁합은 부자도 즐겨 찾는 최고의 궁합. 토스트 한 입, 주스 한 입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마법.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랑받는 궁합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를 맞이하는 화려한 불쇼. 마지막 한 끝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은 오므라이스에 들어갈 볶음밥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독특한 오므라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언뜻 보기에도 탱글탱글함 자랑하는 요 녀석. 내 정체가 무엇이더냐? 수플레 오믈렛입니다. 오므라이스랑은 개념이 다르고 리조또와 계란 머랭을 부풀려서 부드러운 식감을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는 계란 흰자와 설탕을 섞어 만들어 푹신한 식감을 가진 머랭은 수플레 오믈렛의 핵심 재료입니다. 머랭이 조금 덜 쳐지거나 거품이 덜 일어나면 팬에서 요리할 때 열에 의해 잘 부풀지도 않고 그리고 뒤집거나 할 때 찢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섬세함이 필요한 머랭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계란이 밥을 덮고 있는 친숙한 오므라이스와는 달리 계란 속 머랭이 돋보이고요. 밖에서는 크림옷 입은 밥이 계란을 마중 나왔습니다. 비주얼부터 사람들 시선 사로잡기에 충분한 요물 같은 오믈렛. 예쁜 플레이팅까지 마치니 드디어 손님상에 나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계란 배를 가르니 하얗게 속살 내미는 머랭.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식감이 엄청 푹신푹신하고요. 느끼할 것 같은데 소스 때문에 약간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아서 맛있어요. 입에 넣자마자 사라질 정도로 참 부드럽네요. 진짜 맛있고 최고예요, 최고. 화려하진 않지만 편안함이 돋보이는 내부인데요. 사장님이 직접 하신 인테리어라 그런지 따뜻함도 느껴지는 것 같죠? 네, 제가 원하는 건 편안한 분위기에 편안한 식사 그리고 제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손님들이 같이 즐겨줄 수 있었으면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봤어요. 조리 과정을 모두 볼 수 있는 오픈 키친이라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장점. 또한 수플레 오믈렛 이외에도 독특한 아이디어가 담긴 음식도 많다고 합니다. 접하기 힘든 메뉴도 많고요.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도 있고 부드러워서 또 어린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직장 동료 아니면 가족들과도 같이 오고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한 끗 차이로 전혀 다른 새로운 맛으로 탄생한 음식들. 생각의 전환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앞으로의 더 다양한 한 끗 차이 음식들을 기대해 봅니다.
짜장면, 토스트, 거기에 오므라이스까지 네. 사실 이 메뉴들은 전국 팔도 어디를 가나 다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인데 그렇죠. 네. 방금 소개된 이 세 가지들은요. 뭐 이름만 같을 뿐이죠. 맛부터 비주얼부터 그 재료들까지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특히 그 왕토스트 있잖아요. 재료 이렇게 5층으로 쌓은 왕토스트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게 저도 막 영상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을 막 이렇게 풀게 되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왠지 먹을 수 있을지. 마지막에 나온 머랭을 감싼 달걀에 또 크림 리조또가 함께 어우러진 그 수플레 오믈렛. 여기는 어떤 맛일지 계속 보면서 궁금하다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딱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곳에 데려가면 아마 너무 고마워 이런 대답 얻지 않으실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부드러운 생각이 촉감으로 여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네. 같고. 야, 이렇게 작은 생각의 전환으로 매출까지 올린 이런 젊은 감각이 이 이색 맛집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은데 모두 번창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비 오늘 문자 메시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5161-3172-0286-8589 휴대전화 끝번호 쓰시는 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자, 2월 1일부터 관람한 영화와 전시 또 공연의 이 관람권을 책으로 교환해주는 도깨비 책방이 열렸습니다. 네, 이 도깨비 책방은 이번 주 수요일이죠. 22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매마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행사로 전국 7개 문화예술시설과 온라인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1인당 이 관람권 한 장으로 책 한 권을 교환받을 수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문화 이 생활도 좀 하고 공짜로 책도 교환받고 하면 일석이조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아침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신경 쓰세요. 네, 생방송 뷰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톱,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과 함께합니다.